한 여성을 두고 전 남자친구와 현재 남자친구가 만나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. 결국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는데요. 네, 김기영 기자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자, 짐작은 되는데 왜 두 사람이 만났고 싸움을 벌인 건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? 네.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전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.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여자친구가 사귀고 있는 남자를 일종의 장애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여전히 여자친구는 자신을 좋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그녀를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바로 현재 남자친구라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. 삼각관계가 부른 비극적인 사건을 취재했습니다.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. 운동장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. 허벅지로에서 가다치를 있으신 분, 그분은 이송하고 조모 씨 이제 이송을 했는데요. 15군데 이제 흉기로 찔린 자상이 있었고요. 난투극을 벌인 건 박모 씨와 조모 씨. 박 씨는 크게 다쳤고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두 사람은 인근에 거주하는 27살의 동갑내기였다고 하는데요. 죽은 친구는 학교 지금 취업하는 상태고요. 그 병원에 있는 친구는 카페에서 종업으로 일하고 있대요. 그런데 두 사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원래 알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여자 때문에 이제 연결 정도였고. 죽은 애가 한 남자친구고 찔른 애가 전 남자친구. 그러니까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연적이었던 겁니다. 그 여성은 바로 23살의 정모 씨. 정 씨는 한때 박 씨와 사귀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지난달 중순쯤 박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난 1일까지도 정 씨를 만나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자의 마음 한번 돌려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. 마음을 못 돌렸나 봐요. 네. 게다가 이미 정 씨에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.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리고 지인을 통해 정 씨의 새 남자친구인 조 씨를 따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. 만나고 싶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자 이렇게 좀 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연락을 받고 이거 좋다고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지. 결국 둘이 따로 만난 거죠. 다음 날인 2일 새벽 조 씨를 만나기로 한 박 씨. 약속 장소 인근에 있는 이 식당에 먼저 들렸다고 합니다. 문을 닫은 식당 안에 필요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. 바로 흉기입니다. 아침에 오니까 다 날려버리는 지금 냉장고에 없어진 거 크고 마음적으로는 찡찡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찡찡해가지고 이런 파티세다 전화했더니 이후 박 씨는 조 씨를 만나 함께 학교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참극이 빚어졌습니다. 뒤늦게 여자친구 정 씨와 친구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. 3명 정도,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소리 지르고, 많이 경악된 상황이었어요. 근데 흥분한 상태였고. 전문가들은 치정에 얽힌 범죄는 이번 사건처럼 매우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왜곡된 사랑이 편집증과 같은 성격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. 지난달 발생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경기도의 한 지역, 이곳에 사는 47살 신모 씨가 사라진 건 지난달 23일. 여행 갔다 그랬다가 또 안 나타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들이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. 다른 사람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 전화 통화를 하니까 전화가 여기 근처에서 통화 끊겼다는 거예요. 신 씨는 실종 3일 만에 인근 배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. 사건의 범인은 한 동네에 살던 51살의 이모 씨였는데요.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이웃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50살의 한모 씨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죽이려고 하더만 죽음이다. 원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하시면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한 씨는 얼마 전까지 이 씨와 만나왔다고 합니다. 이 씨는 한 씨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요. 그 여자가 신고 때 그만두면서 학교 막 좋아하고 오래된 사람 같은데
하지만 최근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씨에겐 다른 남자친구 신 씨가 생겼다고 하는데요. 이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신 씨의 차가 한 모텔에 주차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. 우연하게 그 모텔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합니다. 남자가. 그래갖고 그 사람이 기다려요. 그래서 나오는 걸 발견을 해. 이 씨는 격분했고 현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.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이제 가정을 합니다. 거기서 내 여자니까 헤어져라. 근데 거기서 이제 면박을 당하죠.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. 그곳엔 역시 한 씨가 있었고 어김없이 한 씨를 두고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사건은 다음 날 새벽에 발생했는데요. 술자리가 끝난 뒤 이 씨가 한 씨의 집 앞에 몰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. 혹시 신 씨가 한 씨의 집에 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도로에서 기다렸죠. 나오는 길목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. 아, 이 분명히 또 오겠다. 그 남자가 역시나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나오는 거 보고 사건이 난 겁니다. 결국 다툼 끝에 이 씨는 신 씨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. 강요된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분노심도 생기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는,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질투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. 이 경우 그 분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아닌 연적 관계에 있는 동성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새로운 남자친구 때문에 이 여성이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.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집착에서 비롯된 잔혹한 범죄로 왜곡된 사랑을 표현한 두 사람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.